대한민국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선서입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중심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작은 도시에서 큰 행사 이걸 치른다는 게 너무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 이번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역시 김대중 대통령님은 큰 학자이면서 이제 그 정치가였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정치 철학자로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님이 이제 그 고향이 이제 후광리. 그래서 이제 그 당신의 호도 후광으로 이렇게 정해서 앞으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체계화해서 후광학으로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후광학파를 그래서 후광학을 체계화시키고 후광학파를 만들어내서 한국 정치가 바르게 가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에 맞게 제가 포괄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김대중 이제 여기서 좀 오해를 하시지 않. 예, 원래 글 쓰는 그 학자들은 그 존칭을 다 뺍니다. 그래서 김대중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속으로 욕하지 마십시오. 원래 이거 다 빼게 돼 있으니까. 요 김대중 대통령의 그 자서전을 읽으니까 그 자서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왜 정치를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김 대통령의 그 정치하는 그 이유가 제일 중요한 건 세상을 바꿔야 된다. 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이 본인의 그 신념. 두 번째는 구조적인 악. 이 사회가 너무 구조적으로 악하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독재예요. 이 독재를 없애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신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이 민본주의입니다. 그래서 민본주의를 실천해야 되겠다. 아니 깜짝 놀랐어요. 민본주의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당신이 그 민본주의 개념을 철저하게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제 정치 이제 후광이 정치에 이제 뛰어들면서 이제 정치 활동하는데 9년 만 정치를 하겠다는 9년 만에 이제 그 국회의원이 되는데 그것도 어디서 되냐면 강원도에서 돼요. 근데 겨우 이리저리 뛰고 열심히 했는데 9년 만에 국회의원이 됐는데 5.16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국회의원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년 만에 대통령을 하시게 되는데 이 27년 만에 대통령 하는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야 대통령병에 걸렸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요 김 대통령은 당신의 신념이 있었어요. 그 신념을 실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실천을 위해서 27년을 참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6년간 걸친 감옥 생활, 그리고 4번의 죽음의 공포. 근데 이 동경 그 호텔에서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그 납치당할 때 원래는 납치가 아니고 토막살인이에요. 토막살인을 해서 그 동해바다에 빠뜨리는 게 그 박정희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누굽니까 갑자기 이제 통일당 당수였던 그 양일동 그리고 이제 함 의원이 어떻게 알고 그 호텔에 머물고 있어가지고
다행히 토막산에는 안 당한 거죠. 그리고 이제 납치돼서 이제 동해 바다에 이제 빠뜨리려고 배를 이제 몰고 갔는데 그 배는 일본 배입니다만. 그런데 키신저 그 당시 키신저 그 국무장관이 이 사실을 알고 박정희에게 압력을 넣고 박정희의 압력을 받아서 이우락이가 죽이지 못하게 한 것이죠. 이우락이가 이걸 다 발표합니다. 나중에 박정희 죽은 다음에 박정희가 지시한 거라고. 참 그렇습니다. 근데 이 김대중의 그 정치 철학은 이제 앞으로 발표자들이 다 말씀하시겠지만은 민본적 민주정치입니다. 김대중의 정치 철학이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고 민본적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 사상은 서민적 대중경제입니다. 그냥 일반적 대중경제가 아니라 서민적 대중경제. 그러니까 이 서민적이라는 말에다가 아주 핵심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김 대통령은 늘 중산층을 만들어야 나가다. 중산층 중심의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만 우리나라가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박정희가 만들어낸 경제 구조는 장구형입니다. 장구형 장구 아시잖아요. 장구처럼 중산층, 다시 말하면 서민층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강남 사람, 전부 다 TK 이 중심으로 정치를 했어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만 계속 양산되는 거죠. 이런 경제 구조를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김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한국 사회에는 복지제도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아까 군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이 4대 보험의 혜택을 받고 그리고 국민의료 이 의료보험 제도를 혜택 받고 또 노사정의원회에서 노동자가 대접을 받고 이거 다 김 대통령이 만들어낸 제도입니다. 근데 그 감사, 그 고마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 자기가 국민 의료보험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혜택을 받으면서도 이게 김 대통령이 만들어낸 제도라는 걸 아는 사람이 없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 이런 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김 대통령의 이제 외교 통일론은 평화통일론인데 이제 그때 이따가 나타나시는 임원영 교수가 아마 평화통일론 말씀하실 건데 그 평화통일론이도 그냥 평화통일이 아니라 외교적이에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왜 초창기에 처음에 등장해서 북한과의 외교 문제를 북한과의 아주 친선 관계를 도모하려고 노력했는데 실패했느냐? 바로 김 대통령의 외교적 평화통일론을 몰랐기 때문에. 김 대통령은 이 6.15 선언이라든가 이런 북한과의 만나기 전에 이미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 이 네 나라하고 이미 다 외교적인 교섭을 벌렸어요. 그리고 나서 북한과의 이제 평화통일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3단계 통일론이고 6.15 선언이고 햇빛 정책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 대통령은 민족주의를 버려야 된다. 그리고 국가주의도 앞으로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민족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어떤 민족주의냐? 통일민족주의. 그래서 김 대통령의 정치 철학의 이 체계는 5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후각을 창시하자 이렇게 제가 이제 처음 제안을 해봅니다만은 이게 대될 거로 이렇게 봐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국에서는 이제 귀한 자식 그리고 성인, 군자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자자를 붙여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이 자를 아들자라고 그런데 원래 중국에는 아들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 자는 귀한 자식입니다. 아들, 딸 구별이 없이 귀한 자식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옥편에 아들자로 고쳐놔요. 자식자가 아니라. 이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아들자가 아닌 이 자식자를 성인 군자에게 붙여서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손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였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의 학문, 그런 사상을 따라가는 그 무리들 집단, 집단을 학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파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학파는 유가학파, 도가학파, 그리고 병과, 법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성리학이 이제 그 조선의 정치 철학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유가 학파만 이제 들어와요. 다른 학파들은 성리학이라는 그 학문에 의해서 배척을 당하게 되죠. 제일 크게 이제 배척당하는 것이 이제 불교라든가 도교, 그다음에 그 겸해, 묵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배척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학파 중에서 유가 학파에서 이제 그 퇴계 학파, 그다음에 율곡, 그리고 이제 남명 학파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도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나라에는 학파가 없고 나중에 그 양명 학파가 이제 성립이 됩니다만, 그래서 이런 그 학파가 우리나라에서는 정치 철학자에게는 붙어 있지 않으니까 그 정치 철학자로서 가장 그 거두를 이루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의 그 정치 철학을 체계화해서 학파를 만들어 보자.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후강학파라고, 후강학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주제가 이제 지도자상인데,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그 지도자상에 대해서 상당히 폄하를 하는데, 이 폄하하는 그 내용을 이제 반박을 해보면 이게 되게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소백산 밑에입니다. 이제 도시에서 이제 다 학교를 관두고 나와서 소백산에서 이제 가수원 좀 하고 있는데, 그 경상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주 듣기가 거북해요. 박근혜가 이제 대통령 출마했을 때 그 동네 사람들하고 제가 이제 모여서 이제 좌담회를 하는 중인데, 70 정도 먹은 노인이 딱 들어오면서 하는 얘기가, 박근혜가 나라를 팔아먹어도 나는 박근혜를 찍겠다. 참 무서운 말. 나라를 팔아먹어도 박근혜를 찍겠다.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경상도식 발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나는 그 사람을 뽑겠다. 이걸 강남식 발언이라고 해요. 강남 사람, 경상도 사람들의 이것이 박정희 때 만들어진 그 분위기예요. 박정희의 파쇼 자본주의. 저는 그 파쇼 자본주의라고 안 하고 유가 자본주의라고 그러는데, 김 대통령이 파쇼 자본주의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저도 이제 파쇼 자본주의를 하는데, 이 파쇼 자본주의에서 형성된 바로 그런 그 무리들이 강남 사람이고 경상도 TK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뭐 아주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김 대통령이 이제 어떠한 이 발상을 가지고 정치를 했느냐? 김 대통령은 정의로운 올바른 정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정치를 하자. 이게 학자예요. 중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다 옛날에 왕조 시대에 정치한 사람은 다 학자죠. 학자 아닌 사람이 정치 안 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학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근데 김 대통령만 학자적 정치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늘 민중을 사랑했고 서민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애적, 사랑하는 마음에 자애적 민중 정치를 해나갔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정치에 뛰어들게 되는데, 그 다음에 막스 베버가 이제 얘기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지도자상, 정치 지도자상은 첫째 열정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 책임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 균등한 판단력을 해야 된다. 균형이 잡힌 판단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막스 베버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김 대통령은 다 그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책임감, 어떤 책임감이냐? 민주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서민 경제를 만들어야 된다. 복지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평화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것이지, 정치를 하려고 했던 것이지 욕심을 가지고 한 건 아니다. 근데 이런 거 일반적인 그 경상도식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병에 걸렸다, 그게 아니거든.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균형 잡힌 판단력이다. 만약에 김 대통령이 균형 잡힌 판단력을 못했다면 외환급병을 했겠어요? 그 다음에 중산층을 위한 국민의료보험이라든가 4대 보험을 만들었겠어요? 노사정의위원회를 만들었겠어요? 이런 거를 갖고 우리는 균형 잡힌 판단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4쪽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그 오강남이라는 그 교수가 있었는데, 그 오강남 교수가 정치 지도자 상을 갖다가 도덕경에다 이제 대입을 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거기 이제 그 제가 이제 칠판이 있으면 좀 설명을 좀 하면 되는데 칠판이 없어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내성 외왕 한문으로 써 있으니까 보시면 아는데, 내성은 안내자에, 외는 바깥 외, 성은 바로 인격을 말합니다. 인품을 말합니다. 그 성이라는 것은 자기 수양이 돼 있는, 자기 수양이 돼 있고 윤리적인 교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 통치를 할 때 제대로 된 정치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그 노자가 이제 이야기한 것 중에 나오는데,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정치 지도자는 무명인품이다. 무는 없을 무자에 이름 명자에 인품. 그러니까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은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근데 대한민국에 자기를 안 내세운 대통령이 있어요? 니승만 남북 분단이 되고 분단 국가가 됨에도 불구하고 단독 정부를 만들어야 했다고 이런 발상한 사람, 자기가 대통령 돼야 된다. 박정희 5.16 쿠데타를 했잖아요. 그 4.19 이제 우리가 혁명이라고 하는데, 4.19 시민혁명에 의해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그 당시 민주당 정권이 제대로 가는 정권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그 당시에 너무 혼란했다, 데모가 너무 심했다, 국민학살까지 데모를 했다, 이거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정착돼 가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돼서 미국의 케네디가 도와주겠다, 와라. 그 장면이 미국을 건너가기 바로 직전에 5.16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자유, 민주, 그리고 계급사회가 없는 이런 평등한 사회가 정착돼가 있었죠.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의견, 자기의 입장을 충분히 발표하는 그런 사회가 됐었어요. 이런 사회를 뒤집어 놓은 게 박정희거든요. 근데 왜 이걸 모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 대통령은 문명인품,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다. 그리고 무는 없을 기자에 기는 자기 기자, 그리고 위할 위자, 백성민자. 그러니까 무기위민이에요.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나라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나라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정치를 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무공입니다. 무는 없을 무자에 공은 공로, 그 다음에 위할 나라국. 나라의 발전, 나라의 민주주의, 이걸 위해서 한 것이지 김대중의 공로를 위해서 한 건 아니었다. 근데 지금 이제 좀 그 군수님이 있었으면 내가 그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마침 가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자체장들이 말이에요, 자기 지역의 발전, 자기 지역의 군민이나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것보다
뭐를 자꾸 만들어서 자기 공로를 세우려고 해요. 내가 있을 때 한 거다. 내가 한 거다. 김 대통령은 그렇게 안 했죠.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 사람이 중요해. 이게 사고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를 하게 되니까 표를 하나 더 얻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표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갖는 게 이제 오늘날인데, 그래서 우리가 역대 그 대통령들을 이렇게 이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역대 대통령들을 평가하면 11명이었는데 아주 지독한 독재를 통해서 자기를 내세운 사람, 나라 발전이나 나라 사람의 행복이 아니라 자기를 내세운 사람 15쪽에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 누굽니까? 이승만, 그 다음에 박정희, 전두환이죠. 그다음에 아주 무능했어요. 나라 사람도 구하지 않고 오줌 일도 한 것도 없고 나라 발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무능한 대통령 누구냐면 윤보선이죠. 그다음에 누구예요? 최기화, 그 다음에 노태우, 그 다음에 김영삼이 여기 들어갑니다. 김영삼이 조금 뭐 한국에 있다는 금융 실명제 하나밖에 더 있어요? 아무것도. 그 다음에 기억하기 싫은 사람, 이거 아리는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이제 이명박하고 박근혜가 돼갔죠. 그리고 조금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나라 사람을 위해서 그래도 노력한 사람 누구냐? 김대중. 그래도 노무현도 여기 이제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근데 문재인은 지금 평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는 이제 다 이 얘기를 좀 생략하고, 김 대통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햇빛 정책을 자꾸 뭐라고 그러는데, 김 대통령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점을 잘 알아야 돼요. 김 대통령은 햇빛 정책이 퍼주기가 아닙니다. 뭐 좌머리 전혀 그게 아니에요. 김 대통령은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아마 이재범 교수도 발표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 대통령의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가 인권 민주주의입니다. 바로 인권이 민주주의다. 근데 그 인권 민주주의에서 김 대통령은 어떻게 인권을 정의하냐면 정치적인 인권과 사회적 인권이 있다. 근데 정치적인 인권이라는 것은 언론, 집회, 결사, 사상의 자유를 말하고, 사회적 집회라는 것은 질병으로부터 해방, 그리고 기아로부터 해방, 굶주림에서 해방,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 말하는 바로 사회적 인권입니다. 그 사회적 인권이 해결되면 정치적 인권은 자동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김 대통령의 햇볕 정책은 북한의 사회적 인권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자를 준 거예요. 그리고 김 대통령이 또 하나의 그 경제 철학은 동등한 경제 수준이 될 때 통일은 올 수 있다. 동등한 경제 수준이 안 된다면, 다시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해서 뭐를 해도 말을 안 듣는, 그 가난을 해결해 줄 때 쫓아올 수 있다,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입장을 잘 이해한다면 햇빛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경상도식으로, 강남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저들이 언제 북한에 뭘 퍼줬습니까? 저들이 언제 뭐 북한에 퍼준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말로만. 자, 이제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됐어요? 대충 됐습니까? 김 장관님 20분 지났습니까? 딱 됐어요? 이거 준비는 무진장 많이 해왔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하라도 할 수 있는데, 김 대통령의 학문 체계를 세워서 후강학을 만든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앞으로 발표하실 분들이 뭐 민본종 민주주의론, 그 다음에 이제 시민적 대중경제론, 그리고 외교적, 창조적 사회복지제도, 그 다음에 이제
외교적 평화통일론, 이거를 좀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해서 김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후강학으로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이 후강학을 공부하고 따르는 후강학파가 나와서 대한민국 정치를 김대중처럼 멋있게 해나가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간상 여기서 줄일 수밖에 없네요. 감사합니다.